오후 5시 47분, 삼풍백화점 4층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균열음이 들린 직후 일부 층에서는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단 10분 뒤 대한민국 현대사 최악의 붕괴 참사가 시작됩니다. 무너지기까지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그날 오후까지. 그런데 왜 이 백화점은 끝내 문을 닫지 않았을까요? 사건 파일, 그 마지막 하루를 처음부터 따라가 봅니다. 붕괴는 한순간이었지만 신호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심각한 위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995년 4월 5층 식당가 천장에 생긴 작은 균열, 천장에서 떨어지는 콘크리트 가루 몇 알갱이, 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2달 뒤 바로 그 균열이 502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5월이 되자 그 균열에서 미세한 콘크리트 알갱이와 골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5층 바닥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가라앉고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진다면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그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직원이 천장의 균열과 떨어지는 가루를 직접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상 징후의 뿌리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이 건물은 애초에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상가로 설계됐지만 완공 무렵 용도를 백화점으로 바꾸면서 4층까지였던 건물을 무리하게 5층으로 늘렸습니다. 구조 변경을 우려한 시공사가 거부하자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여기에 옥상에는 무거운 냉각탑까지 올라갔습니다. 무허가로 늘린 한계층, 설계가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적 없는 옥상 하중. 이 사고를 예견된 인재라 부르는 이유는 위험이 처음부터 건물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균열은 결과였고 원인은 이미 건물 안에 쌓여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운명의 그날 하루 동안 가장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운명의 그날, 회사는 이 위험을 정말 몰랐을까요? 1995년 6월 29일, 그날 전고 무렵 백화점 측은 옥상 에어컨 가동과 5층 일부 업소의 가스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건물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걸 내부에서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경 구조기술사가 백화점에 도착해 임원진과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이준 회장이 주재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는 건물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있으니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긴급 보수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영업 중단? 그 한마디면 그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을 내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일부 임원은 즉시 고객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영업은 중단하지 않고 보수 공사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즉, 영업을 계속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붕괴가 일어나기 채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경고가 있었고 시간도 있었는데 결정은 반대 방향으로 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매장에는 여전히 직원과 고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지기 직전 그 마지막 1시간, 건물 안에서는 분 단위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오후 5시. 붕괴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무렵 4층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백화점 측은 고객이 4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층은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래층은요? 1층, 2층은 어떻게 됐나요? 1층과 2층은 그 시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천장이 내려앉는 동안에도 아래층에는 여전히 많은 고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위층의 이상을 보고받은 임원들은 회의실에서 여전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야간 보수공사 준비를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5시 40분경 시설 담당 부서에서 건물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보고가 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시각
4층 천장이 움직이고 5층 천장에서는 시멘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의는 사실상 중단됐고 일부 경영진은 건물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붕괴 17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의 손님과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방송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나갔는데 안내방송은 없었다고요? 그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위험을 어떻게 알았나요? 오후 5시 47분, 붕괴 10분 전 건물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을 느낀 일부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대피를 권했고 4층에 있던 사람들은 비상구와 비동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유가 모두에게 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식 안내방송이 없었던 탓에 지하에 있던 손님들 중에는 위험을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50분 무렵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붕괴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차에 몇 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남지 않았다는 거네요. 오후 5시 52분 무렵 5층 바닥에서 가장 약했던 기둥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붕괴는 옥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건물은 먼지 기둥을 일으키며 땅을 향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5시 57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쳤습니다. 실종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단일 사고로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였습니다. 결국 무엇이 이 건물을 무너뜨린 걸까요? 법원이 확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백화점으로의 무리한 용도 변경, 허가 없는 5층 증축, 비용을 아끼려 약화된 구조와 과도한 옥상 하중, 그 위에 위험을 알고도 영업을 멈추지 않은 결정이 더해졌습니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원인은 결국 처음부터 건물 안에 있었던 것이군요. 무리한 증축과 부실한 구조, 그 위에 멈추지 않은 영업.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달 전의 균열, 그날 오후 4시의 경고, 그리고 붕괴 17분 전의 내부 보고, 신호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신호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호를 읽고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사실은 아래 설명란의 출처에 근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파일은 정확한 사실 위에서 사건을 기록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그 기록을 함께 지켜봐 주시는 가장 큰 힘입니다.